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일반인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위암 발생이 더 높아지거든요.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한국으로 수술을 배우러 옵니다. 거의 한 1,200명에서 1,500명의 위암 환자를 치료해요. 근데 이 수치는 서울 빅5를 제외한 국립대병원에서 유일한 수치입니다. 화순 전남대병원과 함께하는 지암지기, 위암과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위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90% 이상 치료 가능한 암입니다. 문제는 재발과 전인데요.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경우 사망률이 치솟는 암이 바로 위암입니다. 위암의 조기 진단과 수술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인데요.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도 화순 전남대병원 정호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초기 위암의 경우는 수술이나 내시경 치료로 대부분 완치가 되지만 3기 이상의 진행성 위암은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재발할 경우에 특별한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치료법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기위암은 수술로 완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기, 3기 이렇게 나뉘는데 2기는 재발률이 한 20% 정도, 근데 3기가 넘어가면 40%에서 50% 정도 재발을 해요. 그래서 수술 후 5년까지 잘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재발이 돼서 어떤 증상이 따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이미 나타나면 어떤 치료 시기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년까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다 지시한 대로 꼭 와서 정기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재발이 되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수술은 힘들어요. 그래서 항암요법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재발이 된 경우는 안타깝지만 사실 항암요법으로 완치는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어떤 면역화학요법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표적치료제든가 이런 게 발달이 돼 있어서 예전보다 성적은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재발이 된 경우에는 항암요법으로 치료를 지속해야 됩니다. 재발되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좀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음식 먹어야 돼요? 혹은 어떤 음식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어떤 음식 먹으면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뭐 자연인 이런 프로에도 나오잖아요. 네. 내가 무슨 약을 먹어서 어떤 음식을 먹어서 암을 극복했다.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음식으로 암을 예방하거나 조절하는 건 아니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면 제가 위를 잘랐는데 뭘 먹어야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소량씩 자주 먹는 소식을 생활하셔야 되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조금씩 먹는 양을 증가해서 목표량은 수술 전에 먹던 양의 한 70% 정도까지 섭취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에 의해서는 골고루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단백질, 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리고 신선한 야채, 과일 이런 것도 섭취하고,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이 좋은 뭐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권하지 않고 골고루 건강하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해하는 게 커피 같은 거, 네. 차 같은 거 이거 먹어도 되나? 의외로 안 드시는 분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건 오히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좋아하시는 기호식품 드셔도 되고, 근데 이제 보약이나 뭐 이런 것들 따로 이렇게 먹는 거 저희가 권고하지 않아요. 오히려 식사에 방해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도 하시면 좋죠. 그런데 운동도 뭐 이렇게 막 무거운 헬스라든가 뭐 이렇게 막 무등산을 끝까지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그런 이렇게 체력을 고려한 그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아주 건강에 좋죠. 정리하자면 이제 소식하고 가벼운 유산소를 해라라는 말씀으로 예, 좀 맞습니다. 정리할 예. 수 있는데, 환자에게 수술만큼 또 걱정되고 부담스러운 게 바로 수술 후 항암제 치료잖아요. 네. 뭐 후유증도 걱정이 될 것 같고요. 항암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 얼마나 받아야 되죠? 되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받는 항암 치료를 보조항암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먹는 약으로 하기도 하고 주사약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먹는 약으로만 먹으면 수술하고 한 1년 정도 드시고요. 그리고 주사약과 병용하면 한 6개월 정도예요.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게 부작용이잖아요. 네. 뭐 TV나 어떤 매체에서 보면은 뭐 항암약 받는 사람들이 막 토하고 머리 다 이렇게 탈모되고 그런데 위암에서 쓰는 항암제는 그런 부작용이 심하지 않은 약들이에요.
그렇게 독하지 않은 약들이거든요. 되게 이제 먹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식욕 감퇴나 약간의 뭐 피로감 이 정도의 부작용이 있지 어떤 막 구역구토 이런 거 있지는 않고, 근데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다 약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힘든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말초신경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암제에 의해서 이렇게 신경이 손상돼서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심지어는 세수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작용은 조금 오래 가요. 항암제 끝나고도 한 1, 2년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환자분들이 걱정하듯이 막 토하고 네. 막 머리 벗겨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피하려면 건강검진으로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 위암 검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40세 이상 성인 남녀의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면 충분합니까?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거든요. 네. 이렇게 내시경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해주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요? 심지어 일본도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40세 이상에서 2년 정도에 한 번쯤 내시경을 받으면 충분히 빨리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혼돈하지 마셔야 될 것은 검사가 어떤 예방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저 2년 만에 내시경을 받았는데 왜 제가 위암에 걸렸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검사를 한다고 해서 위암이 예방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건강검진의 목적은 치료가 가능한, 완치가 가능한 단계에서 빨리 발견하자는 목적이거든요. 이러한 건강검진의 어떤 효과가 뭐냐면 우리나라 환자 중에 70% 이상이 조기위암 환자예요. 그리고 위암 환자의 생존율도 70%가 넘어요. 이건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런 조기 검진으로 빨리 발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조기 검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또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더 걱정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검사를 하면 될지 아니면 이제 40세보다 더 일찍 검사를 해야 될지 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서 한 연구도 있는데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일반인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위암 발생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어떤 유전자가 뭐 이렇게 유전돼서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환경적인 영향이 더 커요. 가족들이면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식단에서 같은 생활 패턴을 공유하잖아요. 네네. 사실 그게 원인이고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것은 가족력이 있으면 위암이 더 빨리 발생하나 더 빨리 진행하나 이런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 40세 이상 이거 지키시면 되고요. 네. 단 절대 빠뜨리지 말고 하셔야 돼요. 건강검진 그렇게 통보가 와도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족력이 있으면 꼭 건강검진 나오면 챙겨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부랴부랴 이제 연말에 막 놓쳤네 해서 이렇게 안 하셔서 뒤늦게 벌금 하시는 내시는 경우도 환자도 있고.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네. 게다가 대한민국의 위암 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네. 위암을 전공하는 외과 의사로서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참 어쩌면 좀 낯선 얘기죠.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위암의 발생이 가장 높은 국가고 수술도 가장 많이 해요. 그리고 물론 일본 같은 나라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가 좀 집약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 기술이나 이런 건 세계가 따라올 수도 네. 없고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한국으로 수술을 배우러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실제로도 연구에서도 나타나요. 똑같은 환자를 미국 환자, 유럽 환자, 한국 환자를 비교해보면 한국 환자들의 치료 성적이 훨씬 좋아요. 수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술하고 나서 어떤 수술 성공이나 합병률도 유의하게 낮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서 위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국민 건강검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좋은 나라라고. 병에 걸린 건 안 좋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위암에 걸리는 건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화순 전남대병원은 지역의 국립대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지역의 소위 뭐 빅5라고 할까요? 그 병원들과 견줄 만큼 탁월한 또 위암 진료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한 해 얼마나 많은 환자가 이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위암 치료를 받고 있는지 또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암 치료를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500명 가량의 위암 환자를 수술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내시경 치료, 항암요법까지 하면 거의 한 1,200명에서 1,500명의 위암 환자를 치료해요. 근데 이 수치는 서울 빅5를 제외한 국립대병원에서 유일한 수치입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 화순 전남대병원이 암 중심의 집약적인 어떤 체제를 이루고 있고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화순 전남대병원은 다학제진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다학진료라는 건 뭐냐면 어떤 외과 의사나 어떤 한 과의 의사 혼자 진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네. 모여서 어떤 치료 방침을 논의하고 그리고 치료의 최선의 방식을 제공하는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쩌면은 이 지역 사회에서 이 화순 전남대병원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굳이 힘들게 먼 서울까지 또는 다 지역까지 힘들게 가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바로 버스 타면 20분, 30분 안에 이 병원에서 얼마든지 좋은 치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위암에는 술보다 담배가 위험하다. 또 짜지 않게, 타지 않게 식생활을 관리하라. 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평범하고도 중요한 관리법들인데요. 위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올바른 관리 방법과 또 위암 조기 진단법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현대인은 상상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위암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의 암 정복 프로젝트 지암지기와 함께 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암지기면 암 완전 정복, 화순 전남대병원의 암 정복 지암지기 구독과 추천으로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